원숭이를 가져왔습니다. 원숭이가 혹시 누구의 등에 있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 부하 직원이 혹은 어떤 팀장이 경영자님한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표님 이거 뭐 하면 이거 달성할 수 있나요? 물어봤을 때 주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조만간 제가 가르쳐 줄게요 라고 대답하시나요? 아니면 언제까지 누구에게 전수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시나요? 이 원숭이는 문제예요. 문제의 원숭이인데 조만간 제가 가르쳐 줄게요 라고 대답하면 아직도 그 문제를 경영자님 등에 안고 계신 겁니다. 가르쳐 주기 전까지 그 팀장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누구에게 전수 받으세요 라고 요 말 해버리면 경영자님 등에서 원숭이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 등에 원숭이가 올라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로? 저 옛날에는 이제 가이즈 캠퍼스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오른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거 내가 정리해가지고 내일까지 알려줄게. 그러고 나서 내일까지 못 알려주고 계속 원숭이가 제 등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문제 해결 제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끙끙대면서 못하고 있고 저는 못 가르쳐 줘서 계속 미안해하고 있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됐었거든요. 혹시 어떠신가요? 오른쪽으로 옮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도구를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작지만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정말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생기셨잖아요. 이상한 놈들이 온다 해서는 변종 만들으라고 말씀하셨고 첫 번째 강의에서는 애자일 조직 문화로 만드세요라고 들으셨는데 진짜 할 일 많으시죠? 그 원숭이들을 등에서 내려놓으시려면 이 도구 꼭 쓰셔야 됩니다. 정말 갖춰가야 될 지식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미 조직 내에 있는 지식들 쉽게 빠르게 공유되어 있으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이미 있는 지식은 사용하면서 그 지식을 버전업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드린 실행 도구의 제목은 업무 지식 리스트라는 것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15분이 주어진다면 전수할 수 있는 지식은 무엇인가? 이거를 경영자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조직에 있는 리더급들, 심지어는 신입사원도 이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15분이 주어진다면 전수할 수 있는 지식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고 적게 하시면 의외로 갑자기 한 번에 하루에 100개의 지식이 쌓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케팅 팀의 온라인 채널 운영 지식 리스트. 이제 한번 샘플을 적어본 거죠. 매력적인 콘텐츠 기획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기세 대리가 30분 동안 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이 도구에 작성을 해보게 하면 굉장히 많은 지식이 이미 우리 조직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신입사원 들어오면 맨바닥에서 헤딩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있는 지식은 이미 알고 출발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예상치 못하게 이직률까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지식 리스트 하나만 있어도. 저도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제가 강의만 하고 하세요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어제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인재 확보팀이기 때문에 지금 언더백 중심으로 헤드헌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설의 헤드헌터가 되려면 어떤 지식 제목들을 가져야 되는지 이미 제가 약간 좀 설이 걷더라도 혹은 어떤 건 좀 완성도가 있기도 한데 그런 제목을 쭉 한번 적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언더백을 매력적으로 인재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 대기업은 이미 매력적이잖아요. 언더백들은 어떤 매력 포인트로 인재에게 소개가 가능할까? 여러 기업을 놓고 저울질하는 인재를 잡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결정의 순간에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생각보다 적어보니까 저도 지식이 좀 많더라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전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냥 지식 전수 미팅 오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전 과제를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EVP를 설계하는 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의 의미, 성장, 즐거움 요소에 대해서 인재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정하는 것인데 이런 지식 전수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사전 과제를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라는 책을 읽고 오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문 3개를 준비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식 전수 미팅을 갖습니다. 요즘은 DT 시대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사실 지식 전수 미팅도 없는 게 좀 지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로 다 찍어놓고 그거 보면 돼. 이렇게 하면 더 빠르게 내 시간도 아끼면서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지식 전수 미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오프라인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인격적인 그 교제가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지식 전수 미팅을 하면 사실 지식 전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지식 전수 플러스
이제 그 사람과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투 미팅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가인즈 캠퍼스 지식 전수 리스트 중에 일부이고요. 이렇게 전수 받을 주제와 전수자가 적혀 있죠. 주도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이미 준 거예요. 우리 이런 지식 전수 리스트가 있으니 언제든지 너가 필요할 때 너가 일정 잡아서 나한테 요청해. 나한테 지식 전수 요청해. 이렇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도구입니다. 이건 저희 사례고 다비스 다이아몬드 사례고요. 그리고 이거는 샐러드 마스터 사례인데요. 이미 있는 지식 먼저 다 공유해야죠. 얼마나 보면서도 와 진짜 신입사원 들어오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를 잘 실행하기 위한 도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식전수 미팅을 하려면 지식전수 일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저희는 구글 캘린더로 모든 멤버들의 일정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지식전수 미팅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이명철, 션이 전데요. 제 일정 중에 비어있는 일정이 있으면 그 신입사원이 그냥 무조건 일정 잡아버리면 제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로빈이라고 부르지만 로빈 일정을 제가 갖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로빈 캘린더 보면서 비어있는 일정 그냥 제가 찜해버리면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로빈이 저한테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맞나요? 예.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문화를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캘린더를 업무 지식 리스트와 더불어서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이 리스트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피전수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또 학습과 성장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건 꿀팁인데요. 전수자의 암묵지가 공유됩니다. 원래 가르치기 전에는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전수자가 누구랑 전수 미팅이 생겨서 가르치게 되면 그때부터 지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꼭 강의안이 없어도 됩니다. 강의안 없어도 그냥 머리에 있는 거 잘 설명해주면 피전수자가 학습하면서 기록하면 되거든요. 그 기록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학습 컨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순환을 위해서 업무 지식 리스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달려가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